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올 하반기 인천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천시 예산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점검 결과 올 하반기 인천시 재원 4,585억 원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의 하반기 재정 지출 예정 금액은 법정 경직성 경비 3,705억 원을 비롯해 결산에 따른 의무 부담 경비 1,079억 원, 국비 매칭 사업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수요 1,657억 원 등 모두 6,441억 원인데요. 반면 순세계 잉여금과 세외 수입, 국고 보조금과 예비비 등을 모두 합친 가용 재원은 1,85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수위는 재정 악화 원인으로 과도한 예산 편성과 지방채 추가 발행 등 민선 8기 재정 운영 방식을 지목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수위는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전면 재점검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세입 재추계 등을 포함한 재정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2차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기존 예산 구조를 재정비하고 불료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계양구에는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3선을 지냈던 박형우 전 구청장이 다시 민선구기 계양구청장직에 올랐습니다. 박 당선인은 4선 구청장을 향한 주민들의 기대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작은 민원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제가 먼저 3선을 끝내고 4년을 지고 다시 또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책임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우리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반영하고 거기에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에서 그동안 4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 노출이 됐다든가 또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그런 부분들 위주로 아마 점검을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지를 인수위에서 아마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통 인프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장 홍대선이라든가 GTX D 노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고요. 또 그 철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계양의 발전이 50년은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첨단 산업 도시에 철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 4년 동안에 그 대장 홍대선과 GTX D 노선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가 현재 뭐 기업이 유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그렇게 앵커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에 가니까 이런 기업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계양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했던 지역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있지 않습니까? 또 김남준 그 대변인이 또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또 우리 유동수 의원이 또 3선입니다.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좋은 생각을 우리가 짜내면은 우리 계양이 한층 더
발전해가고 또 어떤 일이든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주민들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구에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행정 지원을 최대한도로 할 생각이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뭐 철도 문제라든가 기업 유치, 또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계양구의 상당히 큰 전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큰 뭐 공약이나 또 큰 거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면은 작은 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후보 시절에 뒷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뒷골목에 대한 정비, 또 인도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은평구 녹번동과 응암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성음재 서울시의원을 만나봅니다. 성 의원은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서울시의원 3선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성 의원을 만나 당선 소감과 함께 서부선 등 지역 현안 해결 방안,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서울시의원 3선 연임에 성공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를 3선을 시켜주신 은평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선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동안에 은평에 현안 사업들이 꽤 있었고 그것을 완성하라는 그런 주민들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지지율도 격차를 보면 한 60% 넘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해주신 것은 정말로 시민들께서 더 서울시정을 꼼꼼히 챙기고 집행부 견제 또 시민을 위한 어떤 의정 활동을 하라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지난 11대에서 사실 저희들이 아주 소수 야당으로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숫자나 퍼센테이지를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은 또 오세훈 현 시장이 돼 있어서 정반대인 상태라 그때 부당하게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이나 교통 문제 또 돌봄, 뭐 약자와 도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지금 서울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한강버스 부분 그것이 교통 출퇴근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실제 세금은 많이 지금 더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TBS 문제도 이제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이거 역시도 시민의 방송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겠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시의회 의장 도전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삼성 중진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뭐 자격이나 이런 건 충분히 됩니다만은 지금 서울시의 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3선 이상 11명 중에서 반 넘게 6분이 거론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빠지고 저는 의장과 원내대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의장 도전을 해서 브릿지 역할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부의장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GTX가 연신 내에 개통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이쪽 특히 녹번 응암 지역 주민들은 바로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 조정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은평형 순환버스 같은 것을 해서 GTX역에 접근성을 좋게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고요. 또 교육 환경 문제도 특히 녹번 응암 지역의 중학교 이 문제 상당히 주민들께서 많이 필요로 하다고 외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11대 때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학부모 찬반에 부딪혀서 이제 결국 무산이 됐던 이음학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와 꿈나무 마을 부지에다가 이제 지금 대토 작업 요거를 해서 신속하게 해서 중학교 문제를 꼭 해결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 캐치프레이즈도 검증된 실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실력으로 정말로 우리 시민들께서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나타나서 해결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정말 시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드는,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가 관내 8세부터 17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무료 선별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고 ADHD 고위험군은 심층 평가와 치료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는 종합 심리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돕습니다. 서비스는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방부가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상과 제한보호구역 최소화 등 군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자 연천군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은 민통선 내 영농 비율이 높은 평야지대라며 통제선이 4km 북상하면 주민들의 영농 출입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천군 관계자 역시 그동안 출입 절차와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주민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군 협의가 원활해져 지역 개발에 큰 이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천군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민통선 북상에 맞춰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18일과 19일 경기 북부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19일 새벽 1시 29분쯤 포천시 일동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53명과 장비 23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전 7시 34분쯤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시설이 불에 탔습니다. 앞서 18일 오후 3시 26분쯤에는 연천군 군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주택 한 채가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화재 모두 정확한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앞서 시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올해 제2차 관련 특별교부금 139억 원과 자체 예산 52억 원 등 191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는데요. 이번에 마련된 재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문 교육기관 설치비를 비롯해 용현초 외벽 개선 공사와 부흥초 성면 천장 교체 등 시설 개선비에 사용됩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점검하고 개선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포용도시와 초고령 사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시 포용도시 공동비전선언의 후속 사업으로 모두가 돌봄받는 따뜻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 활동인데요. 발제에 나선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용갑 재능대 초빙 교수는 돌봄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지자체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세미나 참석자들은 통합 돌봄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주체와 지역 조직이 참여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부평구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제30회 부평 풍물대축제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부평 풍물대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거리축제인데요. 축제위원회는 지난 5월 진행한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6월에는 축제 현장을 함께할 참여자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부스와 시민풍물단장, 대한민국 창작풍물 페스타인데요. 전국의 대학생과 일반 동호회, 전문 예술단체 등 풍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 풍물대축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부평구가 2026년 사회복지사 소통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사회복지사 및 기관 종사자 115명이 참석했는데요. 행사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더 나은 복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2026년 상반기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및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자율방재단원과 관계 공무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는데요. 풍수해 대비 예찰 활동과 재난 대응 훈련에 적극 참여한 지역 자율방재단원과 공무원에게는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실제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재난 대응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인천 지역 주민단체가 수도권 매립지 완전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 공모를 위해 대통령실 전담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과 인천 서구지역 주민단체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매립지 완전 종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노조가 수도권 매립지 내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진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과 매립지 상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 논의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포석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 흐름들이 궤를 같이 하는 것은 기존의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기후부나 정부의 방침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입장이 뭐냐. 정말 연장 사용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실 전담 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과 수도권 매립지 내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 반대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요구사항을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